다음은 확산과 증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시험에서는요, 이번 년에 확산을 물어보면 그 다음 해에는 뭐 증발을 물어보든지 이렇게 확산과 증발 중에 하나가 꼭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모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확산이 무엇일까? 확산은 입자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스스로 움직여서 퍼지는 현상입니다. 향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향수를 뿌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향수가 입자가 움직이면서 점점 바깥으로 퍼지면서 냄새가 확 맡아지죠. 향수를 딱 마개를 열었을 때 여기는 고농도고 저 먼 곳은 저농도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고농도에 있던 향수 입자가 저농도로 퍼지면서 전체적으로 향이 맡아지게 됩니다. 이걸 확산이라고 해요. 증발은 뭘까요?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서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물을 컵에 따다가 가만히 놓으면요, 어떻게 되죠? 네, 물이 줄어들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물 표면에 있는 물 분자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해서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물이 줄어드는 거고요. 이거를 증발이라고 합니다. 자,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들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힌트는 빨래가 잘 마를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빨래가 마르는 것도 빨래 표면에 있는 물 분자가 기체,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증발 현상이거든요. 자, 언제 잘 마를까요? 쨍쨍할 때, 온도가 높을 때, 습도가 낮을 때. 습하고 비 오는 날에는 빨래가 안 마르죠? 그래서 습도가 낮아야 돼요. 높으면 안 돼요. 바람이 많이 불면 빨래가 잘 마르고요. 표면적이 넓을 때 빨래가 잘 마릅니다. 표면적이 넓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자, 우리가 이 똑같은 티셔츠를요, 이렇게 구겨놔요. 펼치지 않고. 그럼 빨래가 되게 늦게 말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림처럼 티셔츠를 착 넓게 펼쳐놓으면 어떻게 되죠? 빨래가 잘 말라요. 이게 바로 표면적이 넓으면 증발이 잘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향수 입자가 널리 퍼지는 것은 뭐 때문이다? 확산 현상이다. 2번, 컵에 담긴 물이 시간이 흐르면 줄어드는 까닭은 물이 증발했기 때문이죠. 확산은 입자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스스로 움직여 퍼지는 현상입니다.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온도가 높고 해가 쨍쨍해야 돼요. 습도가 낮아야 되고요. 바람이 많아야 되고요. 표면적은 넓어야 됩니다. 실제로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다음 기억에 해당하는 현상은 향수병 마개를 연체로 넣어두면 향수 입자는 사방으로 퍼집니다. 이처럼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확산이라고 한다. 여러분, 향수병 얘기 나오면 바로 확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다음은 기체 반응 법칙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기체 반응 법칙이란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새로운 기체가 만들어질 때 기체의 부피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라는 법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수소랑 산소랑 만나서 수증기, 물이 될 때 수소는 2부피, 산소는 1부피, 수증기는 2부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비, 그러니까 2대 1대 2가 항상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수증기 8부피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산소는 몇 부피가 필요할까요? 곱하기 4한 거니까 4부피가 필요하고요. 수소는 곱하기 4하면 8부피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무조건 수소와 산소가 만나 수증기가 만들어질 때는 부피비가 2대 1대 2가 된다는 거. 얘가 바로 기체 반응 법칙이에요. 이거는 다양한 기체들이 만들어질 때도 성립하는 식입니다. 아, 얘가 다 성립한다는 게 아니고요. 다른 종류의 기체가 만들어질 때는 또 다른 정수비가 성립합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보가드로 법칙이란 같은 온도 압력에서 모든 기체가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피 한 개에, 즉 이 상자 한 개에
분자가 한 개씩 들어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수소가 산소를 만나 수증기가 되는 이 부피를, 이 기체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자 하나에 분자가 몇 개씩 들어있죠? 한 개씩 들어있어요. 산소 1부피에도 한 개가 들어있고 수증기 하나 상자에도 한 개의 분자가 들어있어요. 선생님, 수증기 저거 3개 아니에요? 아니에요. 쟤는요, 요 하나가 한 개예요. 분자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H2O죠. 얘네 하나하나는 원자고요. 이 전체가 하나의 분자로서 물이 됩니다. 이렇게 부피 하나에 상자 한 개에 분자 한 개씩이 똑같이 들어있는 게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만약에 2개씩 들어있다면 전부 다 2개씩 들어가는 게 규칙인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겁니다. 질소 기체 1리터와 수소 기체 3리터가 모두 반응할 때 생성되는 암모니아 기체의 부피를 물어보고 있어요. 아, 그럼 지금 상황이 이거인 거네요. 질소, 얘가 질소죠? 얘가 수소죠? 얘가 암모니아입니다. 질소와 수소가 만나 암모니아가 될 때 그 사이에는 부피 비가 법칙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질소가 지금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수소는 부피가 3개가 있네요. 걔가 어떻게 됐어요? 암모니아 부피 2개가 됐어요. 이건 어딜 보시면 되냐면 이 앞에 있는 큰 숫자, 이 큰 숫자들이 분자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큰 숫자들이 뭘 나타낸다? 분자의 개수를 나타낸다. 그럼 볼게요. 질소는 하나, 수소는 3, 암모니아는 2개가 필요하네요. 1대 3대 2의 부피 비로 이렇게 결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생성되는 암모니아 기체의 부피는 몇 리터다? 2리터다. 그래서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화학 반응식은요, 반응물과 생성물로 나뉘는데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건 반응물, 반응하는 물질. 화살표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건 반응의 결과 만들어진 생성물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식에서 반응물은 뭐예요? 수소와 질소죠. 생성물은 NH3, 암모니아입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항상 같아요.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 식에서 수소를 한번 볼게요. 수소는요, 수소 분자가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수소 원자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수소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있네요. 우리 중요하게 배웠어요. 이렇게 화학 반응식에서 큰 숫자는 뭘 나타낸다? 분자의 개수를 나타내고 작은 숫자는 원자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원자가 총 몇 개 있냐를 물어본다면 둘이 곱해줘야 돼요. 수소는 3 곱하기 2, 6개가 있습니다. 질소를 볼까요? 질소는 앞에 1이 생략돼 있는 거죠. 질소 원자 2개가 합쳐져서 분자가 되는데 그 분자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1 곱하기 2, 질소는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생성물을 볼게요. 암모니아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암모니아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질소에 수소 3개가 연결돼 있는데 이 분자가 몇 개가 있다? 총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볼게요. 질소는 총 몇 개가 있나요? 네, 질소는 하나, 둘, 2개가 있어요. 지금 N 뒤에 1이 생략돼 있다라고 보시고 곱하시면 돼요. 2 곱하기 1은 2죠? 수소는 몇 개가 있어요? NH 뒤에 3이 있죠? 3 곱하기 2, 6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반응물의 수소 개수는 6개고요. 질소 개수는 2개예요. 생성물의 수소 개수도 6개고 질소 개수는 2개예요. 같죠?
이렇게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항상 같습니다. 우리 연습도 해보고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쓰라고 합니다. 반응물은 뭐죠? 이 두 개예요. 생성물은 얘예요. 지금 이 생성물의 분자의 개수는 알려줬는데 반응물의 분자의 개수들은 알려주지 않고 있네요. 그럼 우리가 맞춰야 돼요. 어떻게 맞춘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개수와 종류가 모두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요.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생성물에서 질소의 개수는 몇 개죠? 네, 2개예요. n 뒤에 1이 생략돼 있으니까 2 곱하기 1은 2입니다. 수소의 개수는 얼마일까요? 2 곱하기 3, 6개예요. 그러면 반응물도 똑같이 질소가 2개, 수소가 6개여야 돼요. 그럼 수소 먼저 볼까요? 수소가 6개여야 되는데 수소가 아직 분자 상태로 원자가 2개인 분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3을 곱해줘야 6개가 되겠죠? 그러면 질소 개수가 2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앞에는 그냥 1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야 1 곱하기 2가 2가 되죠? 3 곱하기 2가 6이 되죠. 아래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지금 반응물은 수소와 산소예요. 생성물은 물이에요. 반응물의 수소는 몇 개가 있나요? 2 곱하기 2, 4개가 있네요. 그러면 생성물도 수소가 4개여야 돼요. 4개가 되려면 H2 앞에 어떤 수가 있어야 될까요? 2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2 곱하기 2가 4가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산소의 개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산소의 개수는 생성물에서 구해야 되죠. 산소 뒤에는 1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럼 2 곱하기 1, 산소는 2개죠. 그러면 반응물에 산소의 개수도 2개여야 되니까 여기 이미 2가 있네요. 그러면 1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출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산화수소를 분해하여 물과 산소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기억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한번 볼게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개수와 종류는 항상 같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반응물 볼까요? 네, 반응물은 지금 수소가 몇 개가 있어요? 2 곱하기 2, 4개. 산소가 몇 개가 있어요? 2 곱하기 4개가 있어요. 그 말은 생성물도 수소가 4개, 산소가 4개여야 된다는 거예요. 수소가 4개, 산소가 4개여야 돼요. 그러면 이 4개 중에 뭐가 와야 될까요? 네, 일단 수소가 4개여야 되니까 여기 수소가 와야 되겠죠? 4개여야 되니까 2 곱하기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H2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O가 4개가 나오려면 여기 이미 O가 2개가 있죠? 그럼 여기에는 O가 2개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H2O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화학 반응식에서 수소 분자 3개와 질소 분자 1개가 모두 반응할 때 생성되는 암모니아 분자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기도 반응물은 수소와 질소, 생성물은 암모니아네요. 3개랑 1개가 모두 반응했어요. 그럼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질량 보존 법칙은 한마디로 말하면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의 질량이랑 후의 질량이랑 같아요. 그 말은 반응물의 질량의 합이랑 생성물의 질량이랑 같다라는 뜻이에요. 좀 더 자세한 예시로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얘는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 분자가 되는 그런 화학 반응식이에요. 첫 번째,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모두 보존된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수소 원자를 먼저 몇 개인지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4개죠? 산소 원자는요? 하나, 둘, 2개입니다. 자,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생성물의 개수도 한번 세볼게요. 수소 원자는 하나, 둘, 셋, 넷. 산소 원자는 하나, 둘, 2개. 오, 정말 그러네요. 반응물도 수소 원자 4개, 산소 원자 4개였는데 생성 후에도 수소 원자는 4개, 산소 원자는 2개예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자, 두 번째, 질량이 보존된다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수소가 하나당 1g이라고 하면요. 지금 반응 물질은요. 수소 4g이에요. 산소는 하나당 16g이라고 하면요. 산소는 32g이에요. 이런 건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그럼 합치면 얼마가 되죠? 36g이죠? 생성 물질의 총 질량도 그럼 36g이어야 돼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수소는 하나당 1g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소는 몇 그램? 4g이고요. 산소는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어요. 그럼 똑같이 산소도 하나당 16g이니까 32g이 됩니다. 오! 합치면 얼마죠? 36g이네요. 정말 같네요. 이렇게 질량 보존의 법칙은 원자의 종류와 개수도 보존되고 질량까지 보존된다는 거, 이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다음은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대해 알아볼게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란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들의 질량비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질량비가 일정할까요? 그 이유는 화학 결합을 할 때 개수비가 일정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마그네슘이 산소와 만나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 이 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요, 항상 일정한 성분으로 결합해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약간 여러분이 요리하실 때 간장과 참기름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섞어야 김밥이 맛있게 될까,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때 일정한 비율이 성립하는 것처럼 이 화학 반응식에도 일정한 비율이 성립합니다. 마그네슘을 3만큼 넣으면 산소는 2만큼 넣어야 산화 마그네슘이 5만큼 나와. 이 질량비가 바로 일정한 성분을 만들어내는 법칙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마그네슘의 질량이 있고요. 산소의 질량이 이 그래프에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져요. 자, 마그네슘과 산소는 3대2로 결합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의 질량이 3일 때는 산소가 2, 마그네슘의 질량이 6일 때는요. 지금 2를 곱한 거니까 산소는 4. 그래서 여기 찍히고요. 마그네슘이 9예요. 그러면 3을 곱한 거죠. 그럼 산소는 얼마가 되죠? 6. 그래서 9면 6. 마지막. 마그네슘이 12g을 넣었어요. 그러면 4를 곱한 거죠. 그럼 산소도 4를 곱하면 8이죠. 그래서 12g일 때는 8g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쭉 선으로 이어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뭐다? 간장과 참기름의 비율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요. 얘네들은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에 일정 성분비가 성립하는 건데,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해서 결합을 못하는 나머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자, 볼게요. 자, 볼트가 2개가 있고 너트가 4개가 있어요. 그리고 규칙이 있습니다. 볼트 하나에는 무조건 너트 2개가 결합해요. 그러면 이때는 모든 볼트와 너트가 다 결합하겠죠. 볼트 하나에 너트 2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얘가 몇 개가 생성돼요? 총 2개가 생성됩니다.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나와 같은 경우에는요. 볼트는 2개인데 너트가 6개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나머지 2개가 남겠죠. 이렇게 2개가 남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아, 볼트와 너트 사이에는 항상 1대2라는 개수비가 성립하기 때문에 나머지가 생길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이 규칙은 정말 중요한 규칙이구나. 그래서 나머지가 남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이 다음 무릎에 답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와 산소가 결합했을 때에 일정 성분비가 성립한다는 걸 이 그래프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g일 때
산소는 8g이 필요하고 수소가 2g일 때 산소는 16g이 필요해요. 그 말은 수소와 산소 사이에는 1대 8이라는 개수비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럼 질문이 있어요. 자, 수소의 질량이 2g일 때 그럼 얘를 읽어주시면 되죠. 산소는 얼만큼 결합하냐? 16g 결합한다. 답은 16g. 반대로 산소의 질량이 24g일 때 그럼 어디를 봐주셔야 돼요? 이번엔 여기를 봐주셔야 되죠. 24g일 때 결합하는 수소의 질량은 어떻게 되냐? 24g일 때 그래프를 한번 찍어볼까요? 네, 수소의 질량은 3입니다. 3g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실제 기출문제에는 어떻게 나온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는 마그네슘을 연소시켜 산화마그네슘이 생성될 때 마그네슘과 산화마그네슘의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질량 비율을 나타낸 거구나. 마그네슘 3g을 모두 연소시켰을 때 산화마그네슘의 질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그래프에 따르면 어디에 찍혀요? 5에 찍히네요. 산화마그네슘의 질량은 5고요. 얘를 어떤 비율로 나타낼 수 있어요? 3대 5의 비율이구나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마그네슘의 질량이 6g일 때 산화마그네슘의 질량은 어떻게 되겠냐? 그때도 이 비율을 무조건 따른다고 했죠? 그러면 3에다가 2를 곱한 게 6이니까 5에다가 2를 곱하면 10g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자, 마지막 문제예요. 표는 구리가 연소할 때 반응한 구리와 생성된 상하구리의 질량을 나타낸 겁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보세요. 구리가 4일 때 산화구리는 5가 결합하는구나. 그러면 구리랑 산화구리의 비율이 4대 5라는 거네요. 이 규칙은 계속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뭘 물어보고 있냐면요. 만약에 구리가 8이면 산화구리는 무엇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비율이 성립하니까 4에다가 2를 곱한 게 8이니까 5에다가도 2를 똑같이 곱해주면 산화구리의 값이 나오겠죠. 답은 5 곱하기 2, 1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중등 과학, 특히 화학 파트에 나오는 모든 개념을 중요한 거 위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지구과학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